2월 다가고 3월이라네 강남 갔던 제비가 돌아오면은 이 땅에로 또다시 안녕하십니까. 알갈북의 유영호입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영화는 이제 몇 번에 좀 시기별로 나눠서 이제 첫 번째로 소개시켜 드릴 거는 북쪽 표현으로는 정탐물이라 그래요. 우리 여기로 따지면은 탐정물, 첩보물 드라마 영화예요. 첩보물이라고 하면 되는데 007이나 옛날에 여기 수사반장 뭐 이런 것처럼 첩보물 영화인데 북에서는 그걸 크게 두 개로 나눠요. 첩보물을 어떻게 하냐면 정탐, 반탐. 그 정탐은 뭐냐면 북쪽인 사람이 남쪽이든 어떤 적지에 가서 활동해서 정보를 북쪽으로 보내는, 조국으로 보내는 그 활동은 정탐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정탐물 영화라 그러고, 남쪽에서 이 간첩이 북에 와서 활동하는 거를 간첩을 잡는 거는 반탐 영화라 그래요. 반탐물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런 기관들을 반탐 기관이라 그러고 또 어쨌든 그렇게 정탐 반탐으로 나누는데 반탐 영화 뭐 재미는 있어요. 그 첩보물이다 보니까 재미는 있는데 상대적으로 저는 정탐물이 훨씬 더 재밌더라고요. 적지에 들어가서 활동하는 그런 것들이 더 재밌고 이래요. 그래서 정탐물 영화를 크게는 일제시대와 전쟁 시기로 이렇게 나눠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그 일제시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일제시대의 정탐이라는 거는 조선혁명군이 조국이죠. 조국이 일제 치안이었으니까 일본의 식민지였으니까 가서 정탐 활동을 벌이는 거를 영화로 만든 것들인데 대표적인 거는 여기서 북에서 우리는 김정숙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3대 백두 장군의 한 명 아닙니까? 김정숙 그러면은. 근데 김정숙에 닮은데 김정숙은 주로 항일운동할 때 뭐 총 쏘고 이런 것도 했지만은 이런 실제 공작 활동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가서 적지에 가서 쉽게 말하면 이 조직들을 일궈내고 뭐 이런 일들을 많이 했는데 김정숙이 주인공으로 나중에 따로 김정숙이 출연한 영화들만 쭉 한 10편 가까이 되거든요. 김정숙이 주인공으로 해서 쫙 나오는 것들은 주인공 아닌 영화들 말고 주인공으로 나오는 영화만 한 10편 가까이 되는데 그건 따로 얘기를 드리고 특히 거기서 김정숙이 정탐 활동을 했던 영화들 영화 아주 잘 만들었습니다. 먼저 시기별로 소개시켜 드리면은 1937년에 있었던 도천리, 압록강구역의 도천리에서 김정숙이 정탐 활동을 했었던 그 이야기를 담은 해발, 1985년도 작품으로 2부작의 영화인데요. 해발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해발은 우리 사이시옷이 빠져서 그런 거고 표기법이 좀 달랐고 남북이 햇발입니다. 햇발. 우리 여기 남쪽 표현대로 하면 해가 쫙 퍼진 쉽게 말하면 식민지 조국에 햇볕을 뿌리는 그런 의미겠죠. 햇볕이 드리우게 하고 한 그래서 영화 제목을 해발로 한 것 같고 해발이라는 영화에서 보면 김정숙이 도천리에 가서 도천리 구장, 조국광복회 요원이에요. 구장을 활동을 하면서 마치 되게 친일 인사인 것처럼 하지만 그 역시도 조국광복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그런 한 구장의 조카로 위장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도천리의 정황들과 반일 분여회를 묶어드리고 이런 것들을 영화로 만든 거예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그래서
근데 사람들이 구장은 되게 친일파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었던 거거든. 우리로, 지금으로 따지면 뭐 통반장쯤 될 거야, 아마 여기에. 그런, 친일 인사라고 인민들이 그 곁을 두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은 실제로는 애국자고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인데, 조국광복회원으로. 그래서 이제 그 구장의 조카로 위장하고 들어가서 했는데, 구장의 조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역시 곁을 안 주죠. 그렇지만은 김정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사람들의 민심을 얻어내는 장면이 정말 눈물겹게 나옵니다. 아, 저렇게 해서 사람들을, 인민들을 설득하고 끌어들이고 포용하고 포섭하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영화를 보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당시 그 지주집에 있었던 그 머슴으로 있었던 그 어린 처녀가 장질부사로 그 전염병이다 이래갖고 집에 전염병을 만들어서 지주가 내쫓아버려요. 버려요. 그 산속 산막에서 혼자 완전히 막 죽기 직전에 있었던 그 처녀를 김정숙이 가서 헌신적으로 해서 얘를 구해냅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래요, 요것이. 어쨌든 그런 거며, 당시에 그 기독교 신자인 크리스찬이었던 정옥이라는 그 여자도 이렇게, 걔는 양심적인 사람, 그 하나님만 믿고 이런 여자인데, 영화 속에서. 그러니까 이 여자를 어떻게든 설득해갖고, 그 마을에 야학을 꾸리게 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래서 그 영화 속에서 보면은 그 정옥이라는 여자가 크리스찬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찬송가 부르자 그러니까 김정숙이 찬송가 내가 아는 게 없다. 그러면서 부르는 노래가 그리운 강남. 우리도 많이 아는 노래죠. 그리운 강남. 정이월 다가고 3월이라네. 강남 갔던 제비가 돌아오면은 뭐 이런 노래. 근데 반달 우리도 다 아는 노래 아닙니까? 예, 푸른 하늘 은하수 이런 노래들 쭉 부르면서 정감 있더라고요. 그건 다 남북이 서로 아는 노래들 아닙니까? 그런 노래 부르면서 당시 일제시대를 배경으로 한 거니까.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 어떻게 그 대중을 혁명운동 하면서 대중들을 어떻게 포섭했겠구나, 어떻게 설득하고 계몽했겠구나를 알 수 있는 좋은 영화입니다. 참 잘 만들었어요. 한번 보시길 바라고요. 다른 영화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그래요. 똑같은 관점이에요. 어떻게 인민들을 설득하고 포섭하고 이런 것들이 쭉 나오는데, 압록강을 넘나들며라는 영화도 있습니다. 1983년도에 만들어진 영화인데, 요거는 그 압록강, 그러니까 당시 압록강 그 주변에서 김정숙이 활동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 역사적 사적지로 많이 남아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그 압록강 사적지 거기 있었던 김정숙이 할 때선 양복점도 그대로 있다 그러더라고요. 유지를 했겠죠, 역사적 사적물로. 어쨌든 1937년도에 좀 전에 도천리에서 이제 또 옮겨서 다른 인근 지방에 가서 압록강을 넘나들면서 당시에 있었던 그 민족주의자예요. 민족주의적인 나름대로 좋은 사람인데, 문제는 아주 반공주의자예요. 하지만 민족주의자고. 그래서 결국은 이 김정숙이 그 사람을 설득시켜서 마을의 계를 유지하게 하고, 계라는 아주 합법적인 공간을 통해서 반일 분여회를 묶어드리고 뭐 이런 겁니다. 근데 또 일제는 역시 이런 항일 세력들이 반도죠. 이 조선반도에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 그걸 잡아내려고 또 위장해서 활동하고 뭐 이럽니다. 그런데 그들을 또 잡아내는 장면들도 나오고, 압록강을 넘나들며도 아까 말씀드린 해발하고 비슷한 컨셉의 영화입니다. 이 영화도 참 잘 만들었어요. 어떻게 인민들을 설득하고 계몽해내는가, 반일의식을 어떻게 고양시켜내는가, 그리고 그거를 조직화해내는가를 김정숙의 활동을 영화로 만든 겁니다. 또 비슷한 영화로 아까 해발에서는 해발 여기서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김정숙이 체포가 돼요. 체포됐는데, 이 김정숙이 어떻게 거기서 구원됐냐면, 당시 한 200호 정도 되는 세대가 사는 마을이었는데 500명이
보증을 서요. 그러니까 그 마을 전체 사람들이 다 보증을 섰다고 봐야 되죠. 성인들이. 그 보증을 서서 양민보증서라는 걸 해서 순사한테 내미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석방이 되는, 그 명확한 증거는 없는 상황에서 체포는 했는데 양민들이 보증을 해보니까, 쉬운 말로 마을 사람이 통째로 보증을 한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곁을 주지 않던 양민들이 결국은 이렇게 김정숙을 신뢰하고, 그것이 양민보증서, 유명한 사건입니다. 김정숙의 양민보증서는 그렇게 대중들을 설득시켜내고, 교양시켜내고, 반일의식을 함양시켜낸 그런 일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두만강 기슭에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2003년도에 만들어진 건데, 요거는 이제 김정숙 탄생 85돌 기념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진 그 영화입니다. 영화인데 요거 역시도 실제 항일운동 당시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 조국의 사자봉에서 그 항일혁명군이 김일성이 실제 거기 출연을 하는 그 회의였어요. 사자봉 회의가 결정이 딱 됐는데, 거기가 안전한지 최고 지도자가 오는 건데, 쉽게 말하면 사령관이 오는데, 항일혁명군의 최고 지도자의 안전이 무척 중요한데, 당시에 김준이라는 사람이 체포가 됐어요. 그리고 김준이 변절했다. 그래서 이 사자봉 회의가 알려질 수 있고, 그럴 수 있다는 위험인 속에서 김정숙이 실제 김준이 변절했는지 확인하러 가는 그 이야기를 영화로 담은 겁니다. 체포된 김준이 과연 변절했겠느냐. 결국 영화 속에는 변절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그 과정에서 김준이 변절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에요. 그 적구로 들어가서, 근데 당시 조선인이 일본인 그 경찰서에 조선인 경찰도 있었어요. 조선인 경찰인데 조선인 경찰을 결국은 그 민족적인 그 감정으로 설득을 해내고, 그래서 그로부터 정보도 받고, 이런 장면들, 조선인 그 순사를 설득해내는, 저단 쭉 말씀드린 해발, 압록강을 넘나들며 두만강 기슭에서 이 모든 영화에서 과연 당시 항일 세력들이 인민들을 어떻게 설득하고, 어떻게 교양하고, 어떻게 반일의식을 함양시켰는가를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영화입니다. 이 영화들 다 3편 다 무척 다 잘 만들었어요.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김정숙과 관련된 건 아닌데, 그 항일혁명들이 빨간 댕기를 찾는 소녀라는 영화가 있어요. 1971년도 만들어진 흑백 영화인데도 참 잘 만들었어요. 재밌어요. 그 어린아이를, 그 상황이 이제 조건 속에서 그 어린아이를 적구로 보내서 그 접선시키는, 쉽게 말하면 같은 항일 조직원과 항일혁명 조직원과 접선시키는 업무를 그 어린아이를 시켰어요. 어린아이를 시켜서 빨간 그 접선 암호로 빨간 댕기, 그래서 영화 제목도 빨간 댕기를 찾는 소녀라고 이렇게 있듯이, 근데 그 어린아이들이 저랬겠구나. 당시에도 실제 어린아이들이 많이 그러거든요. 예를 들면 그 아홉회의 삶인가? 아홉회의 인생인가? 그런 영화 있어요. 금순이가 9살짜리 애가 체포돼갖고 처형된 겁니다. 그 당시 세계적으로도 뉴스에도 나오고 막 이랬어요. 그 인도, 중국, 일본 이런 데서도 뉴스에도 나오고, 그 금순이에 처형된 거는. 근데 9살짜리 애가 당시 그런 첩보 활동을 했던 겁니다. 예. 근데 우리는 유관순만 알지 금순이는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런 어린아이, 9살짜리 어린아이. 그래서 신의주 출신인가 봐요, 금순이가. 그래서 그 김금순 학교도 있어요. 학교명이 김금순이에요. 김금순 중학교인가 그럴 거예요. 김금순 학교가 있고 그렇습니다. 빨간 댕기를 찾는 소녀도 그 어린 소녀가 그 접선하고 하는데, 참 어른보다 오히려 더 대담하게
해요. 근데 어린이의 심정, 어린이의 그걸 뭐라 그래야 되나 자주한 표현을 못 하겠네. 참 잘 만든 영화입니다. 빨간 댕기를 찾는 소녀, 이것도 그렇고, 또 이제 최근에 만들어진 거는 2015년도에 만들어진 14부작 방탄벽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방탄벽. 방탄벽이라는 건 북에서는 우리 정서로는 좀 쉽게 받아들여지기 어렵지만은 우리가 방탄차다라는 건 보호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그렇듯이 그 방탄조끼 그러면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그렇듯이 즉 최고 지도자를 보호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방탄벽이라는 거는. 그래서 그 일제 때 요 시대 배경은 해방 직전 1944년부터 그 45년 해방되고 나서 그 해방 전후로 있었던 이야기를 영화로 담은 겁니다. 이것이 그래서 2016년도에 국제 정탐물 영화 축전에서 특별상을 받은 그런 영화예요. 그런 거고요. 이 영화도 뭐 재밌어요. 재밌는데 약간 좀 모르겠어요. 이 영화는 좀 다른 영화하고 약간 다르게 좀 이렇게 허구라 그래야 되나 뻥이 약간 좀 들어간 것 같아요. 하지만은 영화로서는 뭐 그냥 우리 기준으로 볼만합니다. 참 잘 만들었어요. 이 영화도. 요렇게가 쭉 지금까지 말씀드린 해발, 뭐 압록강을 넘나들며 두만강 기슭에서 빨간 댕기를 찾는 소녀, 방탄벽 요 정도가 지금 제가 떠오르는 그 해방 전에 일제시대, 일제강점기에 항일혁명군이 첩보 활동을 하는 그 영화 내용을 영화로 만든 것들입니다. 예. 그럼 뭐 또 따로 전쟁 때 관한 건 따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요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